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그 뿌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자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낡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오래된 글자. 아니면 우리말 속에 숨어 있는 보물 같은 단어들. 사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말의 뿌리이자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한자의 쓸모는 한자가 어떻게 우리 삶과 언어 속에서 살아 숨쉬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중요할지를 흥미롭게 풀어냅니다. 어릴 적 붓글씨를 쓰거나 한자 공책에 주음보호를 적어본 추억 혹시 있으신가요? 저도 초등학교 때 아침 1교시 전에 신문지에 붓글씨를 쓰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때는 그저 재미로 썼지만 나중에 보니 그 시간이 공부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었는지 깨달았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한자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한자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말과 사고를 풍요롭게 하는 도구라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본문일 한자의 중요성과 현대적 의미.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우리말의 약 70% 이상이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을 정도로 한자는 한국어의 뿌리이자 토대입니다. 과거에는 국어책 옆에 한자가 함께 적혀 있어서 책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자의 뜻을 익히곤 했죠. 예를 들어 공기놀이라는 단어를 볼 때 공이 기운이나 바람을 뜻한다는 걸 알게 되면서 단어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학교에서 한자 교육이 점점 줄어들고 한문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도 드물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자의 쓸모는 왜 우리가 한자를 배워야 하는지, 그리고 한자가 어떻게 우리의 언어와 사고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한자는 단순히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 문화유산과 역사, 그리고 언어의 뿌리를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고전 문헌, 조선의 기록, 심지어 사찰에 새겨진 비문까지 대부분 한자로 쓰여 있습니다. 한자를 모르면 이런 귀중한 유산을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죠. 이 책은 단순히 한자를 외우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한자가 우리의 일상 언어와 사고방식에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며 학생부터 성인까지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자, 그럼 한자가 우리말 속에서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볼까요? 본문 이 한자의 재미와 실용성, 지향과 지향. 먼저 일상에서 자주 혼동되는 두 단어, 지향과 지향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혹시 보고서를 쓰다 이건 지향해야 해라고 말했는데 사실 지향을 썼어야 했던 적 있으신가요? 지향은 그치게 하다와 위로 올리다의 합성어로 변증법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부정적이거나 해로운 것을 멈추고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걸 의미하죠. 예를 들어 낭비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은 낭비를 멈추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자는 뜻입니다. 반면 지향은 뜻을 두다와 향하다로 목표나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걸 뜻합니다. 우리는 평화를 지향한다처럼 어떤 긍정적인 목표를 향해 가는 상황에서 쓰이죠. 이 두 단어는 뜻이 완전히 다르지만 비슷하게 들려서 자주 혼동되곤 합니다. 한자의 뜻을 알면 이런 실수를 줄이고 더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을 할 수 있죠. 한자의 쓸모는 이런 사례를 통해 한자가 얼마나 실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3보다의 다양한 한자. 다음으로 보다라는 동사를 한자로 풀어볼게요. 한국어에서 보다는 단순한 단어지만 한자로는 다양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견, 단순히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 예를 들어 견학은 가볍게 보고 배우는 걸 의미하죠. 영어의 시와 비슷합니다. 가는 눈 위에 손을 얹고 대충 훑어보는 것입니다. 주마간산이라는 표현은 말을 타고 지나가며 산을 대충 본다는 뜻으로 영어의 룩에 해당합니다. 시는 하나를 집중해서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시청은 TV를 볼 때처럼 주목해서 보는 걸 의미하죠. 관은 주의 깊게,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이면을 꿰뚫어 보는 것입니다. 관찰은 사물의 본질을 깊이 살펴보는 행위를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첨은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것, 감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을 뜻합니다. 경주의 첨성대는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누대이고
조감도는 새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본 그림을 의미하죠. 한자를 알면 보다라는 단어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뉘앙스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지식은 글쓰기나 대화에서 훨씬 더 정교한 표현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본문 사직업과 한자 스승사, 선비사, 일사. 한자는 직업 이름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사라는 글자는 직업명에 자주 등장하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스승사는 스승을 뜻하며 남을 가르치거나 이끄는 직업에 쓰입니다. 의사, 교사, 목사처럼 전문 지식으로 사람을 이끄는 직업에 붙죠. 선비사는 전문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뜻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영양사처럼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강조하죠. 일사는 일이나 직무를 뜻하며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직책에 쓰입니다. 검사, 판사, 도지사처럼 직무 중심의 직업에 사용됩니다. 특히 변호사와 검사, 판사는 비슷한 법조계 직업이지만 변호사는 선비사를, 검사와 판사는 일사를 쓴다는 점이 흥미롭죠. 이는 검사가 검찰 사무관, 판사가 판결 사무관의 줄임말이기 때문입니다. 한자를 알면 직업의 역할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의 쓸모는 이런 사례를 통해 한자가 단순히 글자가 아니라 직업과 사회적 역할의 본질을 드러낸다고 설명합니다. 본문 5조선의 왕과 집의 이름. 한자는 역사와 문화에서도 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조선의 왕 이름에는 조와 종이 붙는데 이 차이를 아는 건 역사 이해에 큰 도움이 됩니다. 조는 나라를 세운 임금에게 붙습니다. 예를 들어 태조는 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묘호죠. 종은 왕조를 유지하고 계승한 임금에게 붙습니다. 세종이나 영조처럼 말이죠. 이런 묘호는 임금이 죽은 후 다음 때의 임금과 신하들이 모여 결정하는데 한자를 통해 그 왕의 업적과 역할을 상징적으로 담아냅니다. 또한 전통 건축물의 이름에서도 한자의 매력을 볼 수 있습니다. 당은 터를 높게 쌓아 앞이 트이게 만든 큰 집입니다. 예를 들어 노구당이나 매월당처럼 번듯하고 시원한 공간을 뜻하죠. 누는 마루를 높게 올려 연회나 접대에 쓰이는 건물입니다. 촉성루나 경회루가 대표적입니다. 재는 조용하고 은밀한 독서 공간을 뜻합니다. 다산 정양용의 사이제처럼 사대부의 학문 공간으로 쓰였죠. 헌은 경치를 즐기기 위해 높게 지은 건물입니다. 오죽헌이 대표적입니다. 대는 흙과 돌을 쌓아 경치를 바라보는 공간으로, 첨성대나 백운대가 이에 해당하죠. 이처럼 한자는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건물의 용도와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한자를 알면 우리의 전통 건축과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죠. 본문 육산과 동물의 한자. 산의 이름에서도 한자는 다양한 뉘앙스를 담고 있습니다. 산은 일반적인 산을 뜻하며 여러 봉우리를 상징하는 글자입니다. 북한산, 지리산처럼 말이죠. 악은 바위가 많고 험준한 산을 말합니다. 설악산, 관악산이 대표적입니다. 봉은 산의 꼭대기를 뜻하며 대청봉, 천왕봉처럼 특정 봉우리를 강조할 때 쓰입니다. 동물과 관련된 한자도 흥미롭습니다. 낭자는 이리의 잠자리가 어지러운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방이 낭자하다처럼 어지러운 상황을 묘사하죠. 저격은 긴팔 원숭이가 먹이를 노려 후려치는 모습에서 유래했습니다. 저격하다는 정확히 겨냥해 공격하는 걸 뜻합니다. 봉기는 벌떼가 일제히 날아오르듯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고 일어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민심이 봉기했다처럼 쓰이죠. 특히 낭패와 유해는 상상의 동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낭패는 짧은 다리를 가진 두 동물이 서로 의지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모습에서 일이 어긋나 딱한 상황을 뜻하게 되었죠. 유해는 겁 많은 원숭이와 만보 코끼리가 머뭇거리는 모습에서 망설이는 상황을 묘사합니다. 본문 7 우리말 속 한자의 재미. 우리말 속에는 한자에서 유래한 재미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흐지부지는 일을 대충 넘기는 모습을 말합니다. 흐지부지 넘어갈 생각 마처럼 쓰이죠. 잡동사니는 안정복의 책에서 유래한 단어로 잡다한 물건을 뜻합니다. 잼병은 눅눅해진 전병에서 유래해 서툰 사람이나 일을 가리킵니다. 술래잡기는 조선시대 술라군에서 유래한 놀이 이름이죠. 또한 을씨년스럽다는 1905년 을사조약의 분한 역사에서 나온 말로
스산하고 쓸쓸한 분위기를 묘사합니다. 풍비 박사는 바람에 우박이 흩어지듯 망가진 상황을, 절체절명은 궁지에 몰린 절박한 상황을 뜻하죠. 이처럼 한자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역사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한자의 쓸모는 이런 표현들을 통해 한자가 얼마나 생생하게 우리말 속에 살아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본문 8법 관련 한자어와 과거 시험, 법 관련 용어도 한자어가 많습니다. 묵비권은 침묵할 권리이며 피고인이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죠. 공소제기는 검사가 소송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행유예는 형 집행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책이나 난장판, 압권 같은 단어는 조선시대 과거시험에서 유래했습니다. 과거시험은 수만 명의 선비가 몰려들어 혼란스러운 장소였고 그 풍경이 난장판이라는 표현을 낳았죠. 또 가장 뛰어난 답안지를 맨 위에 올려 임금의 승인을 받는 상황이 압권이라는 단어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단어들은 한자를 알면 그 역사적 배경과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인 셈이죠. 마무리. 자, 여러분, 오늘 한자의 매력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한자는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우리말의 뿌리이자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한자의 쓸모는 이런 한자의 가치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으로 학생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추천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제 블로그에서 한자의 쓸모 요약,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이 책을 읽으며 한자의 재미와 유용함을 꼭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